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1년, 2022년 1월 5일이고요. 오늘의 특징주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본 영상 같은 경우는 전코노미라고 해가지고요. 전찬함 플러스 이코노미, 줄임말이죠. 전코노미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내용이 정말 유익하다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 3박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왜 상승을 했고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상승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왜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이 있다고 하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서 1월 5일의 시장 주도 섹터와 시장 약세 섹터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었는지 이런 거를 조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일단 좀 간단 시향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키움증권에서 제가 따온 화면이고요. 예, 조금 굉장히 유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해외 증시랑 그리고 해외 증시 장중이랑 전일,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잘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매매 동향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또는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해외 증시에서 일단 S&P 500이랑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 새벽에 국채금리 2% 이상 상승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오미크론 19 확진자가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같은 경우가 하루에 100만 명씩 나오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전염병 관리 소장이죠. 이 사람 자체가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도 있어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지표인, 즉 기술주 지표인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요 탓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개장 직후부터 원달러 환율이 그냥 1200원 가까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기술주로 대표되는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이 나오면서 정말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조금 코스닥 지수가 1%대 하락해서 결국엔 2%대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반등 없이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오늘도 조금 외인이나 뭐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연말과 다르게 조금 1조 3천억 가까이 순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면서, 즉 한마디로 삼성전자 2% 빠지고 SK 하이닉스 5% 빠지고 그 외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섹터 전부 다 하락 나오고, 또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는 어떤 겁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또 빠지다 보니까는 엄청 물탄을 하고, 또 개인들의 순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 100억 가까이 조금 들어오면서 조금 시장의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매 동향을 우리 조금 이 영상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5일에 조금 상한가 간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1월 3일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1월 3일, 4일, 5일, 3일 연속이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 이 종목은 사실 12월 30일에도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00원대에서 761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면 개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이 상한가 간 종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더욱더 길어지고 어떻게 루즈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이 종목 중에서 세 가지 종목만, 즉 상한가 간 종목이 6개, 7개가 된다 하더라도 세 가지 종목만, 즉 한 섹터에서 한 섹터의 평중에서 뭐 세 가지 종목을 얘기 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별로 한 종목씩 선정해서 세 가지 종목만 여러분들께 상한가까지 상승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한가가 종목의 로스웰에서부터 RF세미, 뭐 써니전자, 까뮤 ENC, 오픈베이스, 유틸렉스, 슈벡스 홀딩스, TS 트릴리온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써니전자와 유틸렉스, 휴맥스 홀딩스로 저는 정했고요.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주생아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써니전자 뭐야? 삼성전자의 동생급인가? 이복 동생급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안땡땡, 즉 안철수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11시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땡땡 윤석열 현재 대권 후보 같은 경우가 새신위 즉 선대위를 전면 교체하겠다, 전면 쇄신하겠다 해가지고 기존의 삼김이라고 하는 어떤 거 있습니까? 김한길 전 의원도 그렇고 김종인 전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병인이었죠. 네, 김병인 전 의원도 그렇고 모두 다 사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윤핵관이라고 불렸었던 이 권성동 씨 같은 경우도 사의를 던지면서 조금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오히려 선대위 이렇게 조금 삼김이 전부 다 내려오고 전부 다 윤석열 현재 후보의 조금 이런 쇄신안 같은 경우가 조금 오히려 대선에 조금 국민의힘 대선에 대선 지지율을 높이는 데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으로 인해 가지고요. 제3지대에 있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관련주 하면은 써니전자 있겠고요. 뭐 WI 있겠고요. 그리고 뭐 까뮤 ENC, 오픈베이스, 그리고 안랩, 그리고 뭐 다물 멀티미디어, MPK 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일길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흔히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즉 안철수 후보랑 좀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의 동사에 송땡땡 전 대표가 안철수 연구소 출신으로 해서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안땡땡 관련주 대장주였습니다. 실제로도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도 2017년에 장미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문땡땡, 즉 문재인 관련주라든지 안철수 후보 관련주라든지 이재명 후보 관련주라든지 이때 뭐 반기문 후보 관련주도 있었죠. 이때 시장에서 좀 상승 나왔을 때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9,000원, 만원까지도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유틸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좀 개발을 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킬러 T세포 치료제인 에피엔티의 일상 결과가 좀 첫 환자한테서 1회 투약만으로도 완전 확인했다는 소식의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완전 관해라는 게 저도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안전성 효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조금 새로운 홍땡땡 관련주가 좀 나왔다고 저는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원래 휴맥스 홀딩스를 저는 오늘 상한가 좀 가까이 상승 나온 걸 봤을 때 왜 로봇 관련주가 상승 나올까? 또는 왜 스푸트니크 관련주가 좀 상승 나올까?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이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은 홍땡땡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 쇄신에 따른 홍땡땡 전 대선 후보 관련주 부각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갔었고요. 홍땡땡 관련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일 우리가 수익이 났었던, 우리가 2,780원에 매수를 했던 3일 같은 경우가 오늘 3,4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죠. 3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경남스틸, 어떤 거 있습니까? 한국선제, 보강산업, 뭐 MH 에탄올, 새우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나오면서 휴맥스홀딩스가 결국 대장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간 종목은 써니전자와 유틸렉스, 휴맥스홀딩스 이렇게 많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통해 가지고 1월 5일에는 조금 안땡땡, 즉 안철수 섹터라든지 또는 홍준표 섹터,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일부 제약바이오 sek터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상승 종목 이렇게 더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세 가지밖에 좀 분석 사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종목도 난 상승 이유 알고 싶다, 이 종목도 상승 이유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바로 이 종목들 중에서 세 종목 선정해가지고 상승 이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3일 같은 경우는 홍땡땡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 나왔고요. 굉장히 안타깝죠. 2,780원에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즉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에 매도하자고 했죠? 2,900원이었었나요? 2,920원 이상은 매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주가가 10% 이상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종목을 보는 눈은 정확했다라는 걸로 조금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일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고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가격 2월부터 상승한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한 차례 더 상승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물멀티미디어나 안철수 관련주로 상승 나왔었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또 미국에서 또 화이자 좀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도 조금 선주문량으로 오히려 좀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대한과학 같은 경우가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 콜드체인 이슈가 부각될 거다 해서 대한과학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자이글도 안철수 관련주로 상승 나왔고 펑션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로스웰 또 상한가 가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좀 친중국 이것도 아예 중국 상장 기업인데 같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위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V1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월 3일이었습니다. 네, 1월 3일 한 3일 전에 LG전자랑 86억 규모의 2차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로 네, 오늘 상승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월 3일에도 장중에 한 5%, 6% 상승 나왔는데 한 번 더 이슈가 부각돼가지고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5일 상한가 간 종목과 상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1월 5일에 좀 하한가 간 종목은 다행스럽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에 4일인데 이거 잘못 적은 거고요. 1월 5일 하락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1월 3일부터 1월 4일까지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2022 CES에서 LG전자가 월드비전을 발표할 거란 이슈로 조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가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TSE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그냥 이름만 딱 들어봐도 로봇 관련주라고 알 것만 같은 그런 기업들이 오늘 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브리봇 같이요. 그리고 여기서 세 종목 좀 선정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단 일동제약, 베스파, 비덴트로 선정을 했는데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죠. 이 팍스로비드 승인에 따라 가지고 차익 매물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는 더욱더 좀 눈여겨보면 안 된다. 관심을 이제 꺼야 된다. 여러분들께 좀 자신있게 강력하게 작년부터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거 한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 조금 빨리 팔 수가 있었겠죠. 또 베스파 같은 경우 볼게요. 이 회사는 관리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예 주가 싸다고 해서 진입하시지 마세요. 주가 싸다고 해서 진입하면은 이제 쌍싸다고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새해 감사 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투심 악화로 인해서 저는 주가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 시즌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 감사 보고서라는 거는 한 해의 좀 실적이라든지 한 해 그 한마디로 한 해 즉 1년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즉 상장회사의 1년간의 좀 누적 재무나 누적으로 좀 쌓여있는 재무라든지 또는 공시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상장사의 재무 상태라든지요,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그 상장사가 판단해서 감사 결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법인, 즉 외부 회계사한테 그걸 맡기는 거고요. 그 외부 회계사가 이 회사 상장 유지도 좋다, 적정, 즉 한마디로 투자자가 더 투자를 해도 된다, 투자 생활을 유지해도 된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게 적정이고 그 외에 의견 거절, 한정이 나오게 되면 관리 종목 또는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언제 거래 정지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관리 종목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시즌 앞두고 주가 하락 나올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빨리 팔자라는 유행으로 조금 주가 하락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비덴트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조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5만 불 정도 수준에서 즉 5천만 원대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조금 우울한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조금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뭐 빗썸, 업비트, 코인빗에서 이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돼서 빗썸 관련주로 해서 항상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 나올 때 이 회사 비덴트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1월 5일 상한가 간 종목과 상승 나온 종목, 그리고 하한가 간 종목은 없어서 다행이었고, 하락 나온 종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말은 빨랐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어려움은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조금 말이 빨라서 이해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좀 말이 빨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한 번, 두 번 정도 더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전코노미라는 채널에 아픈 손가락을 비롯해서 오늘의 특징주 영상과, 그리고 그 외 제가 어떤 한 섹터라든지 또는 어떤 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앞으로도 찍어서 많이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하신 데 있어가지고, 슬기롭게 투자하신 데 있어가지고 유익했다고 하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유튜브 3박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웅 천차남이었고요. 감사합니다.